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대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드라마였죠. 드라마 서초동에서 이종석하고 또 문가영하고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약간 좀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나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우리 또 배양미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뭐 이종석이 뭐 어수로 근무할 때 맨 처음에는 좀 몰랐던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여친의 자기랑 뭐 사귀었던 전 여친 뭐 이유영의 남편이 맡겼던 이혼 사건 이런 거라면은 과연 뭐 우리라면은 그 사건을 맡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전 여친 남편이 일부러 나를 찾아왔다는 걸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 여친이잖아요. 내 그렇지. 의뢰인의 상대방이 전 여친인 걸 알면 일단 저는 선임을 안 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남자친구를 상대하면 걔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수고하셨어요. 잘 쓰세요. 롯데 상품권인가? 저기 상품권이에요? 어. 되게 조금 넣으셨나 보네요. 잘 썼습니다. 저 상품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근데 저 상품권이 나중에 드라마에서 1,000만 원이라고 나온다면서요. 근데 1,00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나? 일단 없을 것 같긴 한데 1,000만 원이면 얼른 붙여야지 다시. 저 1,000만 원이면 다시 붙여야죠. 남편이 네. 거짓말한 것 같은데 괜히. 네, 그럴 수 있죠. 어. 네. 저는 붙일 필요가 없죠. 안 찢을 거니까. 또 왜 찢어요? 힘들게. 붙이기도 얼마나 힘든데. 안 찢어요. 이게 딱 보면 나오잖아요. 각이 나오면은 그냥 뭐 잊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어디 가 술 먹으면서 쌍욕하면 되죠. 나쁜 새끼 그러면서. 그걸 굳이 뭐 이렇게 뭐 찍고 붙이고 하는 작업을 저는 하진 않습니다. 이종석 입장에서는 그 내 생각엔 마지막까지 그 여자친구에 대한 좀 의리, 미안한 감정, 좀 복잡다기한 감정 속에서 그냥 자기 자존심을 지킨 것 같아. 나는 이걸 어쩔 수 없이 대표가 시켜서 이 사건 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 성공 보수까지 받으면서까지 너한테 이렇게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참 그래도 이종석 다시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 야. 네, 저렇게 잘생긴 변호사가 있으면 굉장히 그 로펌이 잘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잘 없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뭐 잘생긴 애들이 뭐 나 빼고 다 공부 안 하지 뭐. 아, 나 빼고는 네, 나 빼고는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고요. 근데 제가 이종석 입장이었으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사건을 안 맡았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 전 여자친구 사건을 맡으면 다른 사람은 이 두 사람의 사정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폭력도 있어, 무슨 뭐 자잘한 얘기도 있어, 게다가 온갖 거짓 비방도 많이 오가는데 그걸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이걸 하고 그냥 내가 이걸 조용히 덮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모르고 진행했을 때는 했을 것 같고요. 너무 이종석을 멋있게 또 미화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남편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는 사실 안 받죠. 네. 주가 조작 사건이었는데 이 변호사가 선정된 이유는 나이도 비슷하고 웃긴 얘기 잘한다 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들락날락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 집사 변호사 설마 뭐 배 변호사는 했던 건 아니었잖아. 저는 하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에 친한 분 중에 그 회사 변호사님이셨는데 회사 회장님이 구속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집사 변호사를 꽤 오래 했던 분을 알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모욕을 하지는 않고 회사 업무를, 그러니까 그 맞다. 접견이 개인들은 접견을 하면 딱 5분, 뭐 10분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접견한 내용이 모두 녹음됩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 가서 접견을 하거나 뭐 회사에서 접견하도 모든 게 녹음되는데 변호인 접견만큼은 시간 제한이 없고 녹음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업무를 그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뭐 처리하고 이거를 다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실제로 내가 이거 하려고 변호사가 됐나 이런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구치소에서 여성 변호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집사 변호사식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의뢰가 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이미 구속돼 있는 의뢰인들 중에 그 피고인들 중에서 자기는 뭐 이렇게 변호사님한테 뭐 사건을 맡기고 싶다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제안을 하면서 유독 여자 변호사들,
여자 변호사한테 이를테면 치마를 입고 접견을 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갔다는 건 좀 자괴감이 많이 들죠. 그렇지. 네. 근데 또 한 번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여기서 보면 그 산재 사고가 났었는데 정작 그 산재 사고를 상담했던 첫 번째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의 와이프가 와서 뭐 이종석이랑 상담을 했는데 정작 이종석은 뭐 나중에 그 회사 대표의 결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험회사에 대리한 사건이 있었잖아. 네네. 근데 거기서 또 이종석 정말 잘생겼는데 얘도 잘하나 보다야. 회사 측에서 잘 입증을 해서 뭐 1심에서 이겼는데 근데 나중에 정작 이기고 나서 이종석이 본인으로서는 되게 부채의식이 있었나 봐. 그 산재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한테 연락을 해서 네. 그 이러이러한 포인트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음. 이 점은 내가 솔직히 말하면 서초동 드라마에서의 오게티가 아닐까. 물론 이 드라마 작가를 쓴 분이 현직 변호사라고 난 얘기 들었지만 너무 이렇게 좀 극중 몰입감을 위해서 좀 리얼리티를 약간 희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A라는 사람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A의 상대방인 B라는 사람에게 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변호사 윤리 위반이죠. 그래서 그걸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실제로 하는 변호사도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사회 정의에 맞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A 사건을 안 하고 말지. 그거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거의 뭐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생각해보면 자기의 비밀을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자기 속내를 변호사한테 털어놨는데 그 변호사가 이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나의 비밀을 상대방한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되게 큰 배신감, 그죠. 예. 되게 그 변호사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떨어질 것 같아. 음.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난 정신과 의사랑 비슷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 맞아요. 그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또 걸맞는 해결책을 답변해 줄 수 없고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결국은. 그래서 되게 많은 그 사람의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정보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잘 유지하고 절대로 상대방한테 그게 상대방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라도 누설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 정말 그 비밀 유지만큼은 잘 된다. 그럼. 이렇게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젊은 남녀가 있다 보면은 많지 않을까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이종석과 문가영이라면. 현실에선 이종석이 많지 않을 테고 네, 맞아요. 또 현실에선 네. 또 문가영이 없지 않을까요? 그다음 뭐 서로 뭐 진운의 안경이라고 서로 알아서 결혼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 법무팀에서도 커플은 없었죠. 네. 법무팀 뭐 없었네요. 네,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이나 이렇게 아니면 또 같은 로스쿨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학생 느낌이잖아요. 거기서는 커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 봤어요. 그런 비슷한 케이스를 실제 봤기 때문에 예, 그 김지연 배우인데 좀 원래 이렇게 비중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한 방 터트리더라고요. 의외로 또 여자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똘똘하고 자기랑 되게 스타일이 맞았잖아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학구적이고 되게 열심히 사는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뭐 서로 술 먹다 눈이 맞았지만 전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여자가 훨씬 나이 많고 남자 나이 어린 케이스. 남자 입장에서 뭐 바보 온다처럼 아주 이제 또 행복하게 또 박사과정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직급 차이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대표 변호사다 아니다 뭐 그런 회사에서의 그 직급 느낌은 없고 어차피 약간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나이든 뭐 어쨌든 서로 간에 미혼이면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또 어떻게 보면 그 남자 어쏘이 입장에선 자기도 그만두고 나가서 차리면 대표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상담을 2분을 했는데 같은 사람 상대방이 한 2, 3주 뒤에 와서 상담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상담할 때 그 사람의 상대방인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 나를 선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상담 내용을 듣다 보면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 옛날 상담 일지를 좀 뒤져보거든요. 그러면 비록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을 아직 선임을 안 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맡겼어도 죄송한데 제가 같은 사건으로 양쪽 다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상담 자체를 돌려보내거든요. 그게 맡았던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약간 상담까지인지 안 그러면은 정말 이게 선임기를 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해석의 여지는 필요할 것 같지만은 난
가급적 옛말도 있지만은 뭐 오이밭에서 신발끈 묶지 말고 배밭에서는 가끔 묶지 말라는 말처럼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거는 스스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을 했는데 이 사건을 이제 잘 해결이 된 거죠. 그럼 그 상대방 분이 자기 변호사보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거죠. 맞아.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 사건은 잘 끝났어요. 세월이 어. 흘러서 한 1, 2년 정도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 경우도 있었고 어. 그렇지 않고 다른 분이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다른 소개로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방 분이 야 그 변호사가 잘하더라 뭐 이래가지고 소개를 해서 온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누가 소개인지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말을 하면 제가 좀 당황하거나 뭐 못 맞는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했던 상대방의 뭐 지인, 뭐 이를테면은 뭐 본인은 아니어도 뭐 친척, 뭐 이런 식의 사건을 맡은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근데 뭐 그건 쟁점이 뭐 다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건이고 전혀 다른 전혀 사건이어서 다른 상관이 없을 것 내용이니까. 같은데 네. 그만큼 뭐 배 변호사가 잘하니까 아, 그렇게 되나요? 어. 근데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아는 변호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아는 변호사의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러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은근히 좀 변호사가 많지만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나도 그런 행복한 고민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 네. 의사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의사들은 자기 가족이라던가 그런 수술을 자기가 절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그 객관적인 평정심이 없어질 수도 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뭐 가족 사건 예전에 있었지만은 그 아버지 사건이었는데 뭐 부동산 분쟁이었지만은 제가 가장 믿을 만한 연수원 동기한테 맡겨가지고 1심에서 진 사건 2심에서도 멋지게 뒤집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사건들은 많이 맡겨서 하는 것 같아요.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맡겨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맡은 그 변호사도 굉장히 정보를 다 공유를 해주거든요. 오히려 당사자 본인보다 변호사인 친구한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거의 내용 상의해가지고 저희도 보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맡긴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되게 또 한편은 고마울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 자기를 픽한 거잖아요. 가장 이 형이 믿고 맡길 사람이 나였구나 라는 점에서 오히려 되게 고마웠던 것 같은데 수임료도 많이 줬네요 걔한테. 대화가 잘 끝나가지고 네. 많이 줬습니다. 예. 문가영이 되게 열심히 국선 변호했던 사건 보면서 되게 의욕이 넘치는 초년의 시절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되게 뭐 문가영이라는 배우를 예전부터 봐왔지만 되게 연기에 몰입도 하면서 리얼리티를 잘 살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심 많이 써가지고. 아니요, 전 금세록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의 인사에서 저는 이게 처음 문가영 배우를 봤는데 저는 금세록 팬입니다. 여기서 무쇠소년단 2 열심히 보고 있는데 다치지 마시고 우리 금세록 배우님 화이팅. 아이고, 네. 거기 보면 사실은 되게 일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떡볶이집 가서도 막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거 많지 않긴 하지만 필요하면 사실 나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밤에도 막 이만한 막 기록들 막 보면서 일을 하고 하는데 드라마니까 저렇게 열심히 할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게 저희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간 모범생 성향은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맡으면 어떻게든 좀 잘해야겠다는 게 나도 모르게 조금 발동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을 생각하면 또는 뭐 워라밸을 생각하면은 약간은 그 일의 강도를 낮출 수도 있거든요. 이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서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냐에 따라서 남이 알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약간 제가 뭐 그 의뢰인 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거기에 약간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조금 하게 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드라마 보면은 아유 실제로 변호사들이 저렇게 하겠어 뭐 저렇게 뭐까지 뭐 찾아다니고 뭐 물론 잘 찾아다니지는 않는데 찾아다니고 뭐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약간 그렇게 사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건 맡으면 사실 돈 생각은 그렇게 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당연히 돈을 받고 일을 맡아서 하는 거지만 일단은 그건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할 때
단계인 거고 한번 시작해서 거기에 몰입이 되면 나름대로 자다가도 그 사건 생각나서 아 이게 있었지 뭐 이럴 때도 있고 때로는 진짜 나가서 한번 이렇게 해볼 때도 있고 사무실에 10시간 있는 것보다 1시간 나갔다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떡볶이집에서 그거 이제 카피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영업권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지금 분점인 것처럼 장사를 한 사건이었는데 인테리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똑같다는 거는 가보지 않으면 사실은 느끼기가 좀 어렵고 그 의뢰인은 그걸 알죠. 알지만 변호사한테 그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는 이 여기도 가보고 그다음에 종업원이 나가서 차린 가게도 가보고 변호사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약간 사건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좀 제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훨씬 더 일을 잘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는 안 나가는 게 맞지만 때로는 나가서 문제를 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 서초동 얼마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되게 잘 만든 웰 메이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서초동 만든 그 변호사님한테 되게 감사드리면서 이 촬영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변호사 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만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서로요? 이겨야죠 일단. 일단 이겨야죠. 네. 뭐 대 변호사가 뭐 네. 실력이 뛰어나시면 나- 저의 연륜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